제가 인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FAT 1급으로 실행을 하면은 여기 왼쪽에 최근 메뉴 요 부분에 회계라는 단추 하나만 보이는데 TAT 2급으로 로그인을 하면 고 밑에 인사가 하나 더 생기고요. TAT 1급으로 로그인을 하면 그 밑에 법인이라는 게 또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메뉴가 더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메뉴가 많아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메뉴가 적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FAT 2급으로 로그인해서는 안 되고 FAT 1급 이상으로 로그인 하시는 건 상관이 없다. 예. 네, 가능하면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요 메뉴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FAT 1급으로 로그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골라서 쓰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업에 우리 실무 수업에서는 수업에 빠지신 분들은 그 지난 날까지의 데이터를 어떤 때는 복구할 필요가 없는 날도 있어요. 네, 이제 지금 같이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환경 설정부터 기초 데이터를 입력해 나가는 이런 단계에서는 지난날의 수업 내용의 데이터가 있어야 다음 과정으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구를 제가 오늘처럼 해드릴 수도 있고 이제 어제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려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USB를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수업 전까지 복구를 완료하셔야 수업에 제대로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오늘은 몇 페이지가 되느냐 하면은요, 에, 그 136페이지의 수행 과제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136페이지의 수행 과제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예, 어제 끝날 때 좀 시간이 1시간 빠듯해가지고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고 끝난 것 같아요. 좀 마무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있는 내용. 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우리가 지금 실습한 메뉴가 바로 이 기초정보 관리에 있는 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요 메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이 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몇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전체 상태에서는 코드 101번부터 이게 수직으로 쭉 스크롤을 해보면은 999번까지니까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 세팅되어 있는 코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그런데 자산을 눌러가지고 유동자산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당좌자산을 클릭하게 되면은 101번부터 145번만 보이게 됩니다. 101번부터 145번이라는 코드는 당좌자산에 할당된 코드이고요. 거기에 빨간 글씨로 된 계정 과목, 검은 글씨로 된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은 검은 글씨로 된 계정 과목 중에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 설정 계정 과목에 어제 우리가 하나를 추가해서 만든 적이 있죠. 이것이 이제 비어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비어있는 코드가 회사 설정 계정 과목입니다. 예, 회사에 따라서 이 당좌 자산에 추가로 계정 과목을 만들었을 때 이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현금이라든가 102번 당좌 예금이라든가 103번 보통 예금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4번 정기 예금은 검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당좌 예금이나 정기 예금이나 정기적금이 전부 다 예금이라는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어떤 거는 검은 글씨, 어떤 거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 업종이나 그 회사 법인의 구분 없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다 쓰는 계정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가든 간에 보통예금, 당좌예금, 102번, 104번에서 다 이 계정 과목을 통일적으로 쓴다는 거죠. 네, 그런데 반해서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104번 정기예금이라든지
105번 정기 적금 이렇게 검은 글씨로 만들어진 계정 과목은 회사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쓰고 있어요. 네. 뭐 정기 예금 대신에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만들어 쓰는 회사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검은색은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실습할 때 우리가 어제 뭔가 하나는 검은색으로 된 계정 과목은 클릭한 다음에 위에다가 입력을 하면 덮어쓰기가 바로 이루어졌죠. 네, 쉽게 수정이 돼요. 근데 빨간 글씨는 덮어쓰기를 바로 하면은 막아 놨어요. 예, 가능한 고치지 말도록. 그래서 꼭 고친다면은 컨트롤 F1 딱 때리고 입력을 해라. 이렇게 위에다가 지금 막을 하나 쳐 놓은 거죠. 쉽게 고쳐지지 않도록.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8번 외상매출금, 110번 받으러, 또 109번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또 111번은 받으러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입니다. 자, 여러분 그 109번의 대손 충당금이라는 이 차감 계정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자산의 차감 계정은요. 어느 자산에서 차감하느냐 하는 것을 이, 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미리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옆에 보시면 관계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109번 대손 충당금의 관계 코드는 108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108번이 바로 위에 있는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109번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108번에서 차감된다 이 말이죠. 예, 108번이 외상 매출금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매출채권 공부할 때에 기말에 대손을 예상해 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작업을 기말 수정분계 때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차변의 대손 삼각비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라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차감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바로 그건데 이렇게 코드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108번에서 차감한다. 네, 그 밑에 111번 대손 충당금도 보시게 되면은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계 코드에다 110을 넣어놨죠. 네, 110이 받으러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받으러음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109번을 써야 됩니다. 111번 이름이 같다고 그래서 코드는 다른데 한글로 된 이름이 같아요. 예, 그거는 같은 게 아니에요. 코드가 다르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코드를 찾아서 쓰셔야 된다. 예, 당좌 자산의 차감 계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재고 자산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네, 재고 자산을 클릭해 보면 저 거의 대부분 빨강색으로 돼 있네요. 이런 재고 자산의 경우에는 거의 다 회사들이 이러한 계정 과목을 통일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고자산은 146번부터 175번까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비유동자산을 클릭해 보시고요. 비유동자산은 우리가 우리 공부했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요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이 메뉴를 가지고 좀 가지고 놀다 보면은 계정과목 분류 공부가 좀 덜 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놀면 다 공부하게 돼 있어요. 아, 비유동자산 클릭했더니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지는구나. 이 우리가 이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가지를, 예? 가지를 뻗어 보셔야 된다. 네, 요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산 누르면 176번부터 200번까지만 보여요. 유형자산을 눌러보십시오. 유형자산을 눌러보면은, 예, 201번부터 230번까지가 할당되어 있는 유형자산 코드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차감 계정의 계정 과목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예, 203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02번에서 차감하는 차감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리고 205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은 관계 코드가 204번입니다.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예, 그래서 이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도 한글 이름 명칭은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 코드가 다 다릅니다.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을 설정할 때는 209번을 사용해야 돼요.
209번으로 네, 감가상각누계액 209번이 차량 운반구 208번의 차감 코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전표를 입력할 때에 이러한 계정 과목 코드는 구분을 잘 해야 되는구나. 차감 계정의 경우에 특별히 코드를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 이렇게 눌러보면 해당되는 코드가 나타납니다. 자, 부채를 클릭해 보시면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어 있죠. 네, 유동부채가 251번부터 290번까지, 비유동부채는 291에서 330번까지 할당되어 있습니다. 자본은 5가지로 구분이 되죠. 네, 눌러보면 해당 계정 과목 다 보입니다. 자, 매출에 가면 매출 401번부터 20번까지, 401은 상품 매출, 404는 제품 매출, 이렇게 매출은 수익 계정이에요. 수익 계정. 매출 원가 451번부터 470번까지, 상품 도소매업을 하는 데는 상품 매출원가 451번 하나만 사용할 거고요. 제조업에서는 455번 제품 매출원가 하나만 사용하겠죠. 요거는 비용입니다. 매출원가는 비용. 자, 판관비 눌러보세요. 판관비는 801번부터 899번까지예요. 근데 여기는 90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900번은 이게 비어 있습니다. 회사 설정 계정 과목으로. 900번까지 만들었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할 때인가 경비가 800번대 이런 그 부분이 하나 있었죠. 고정자산 등록할 때 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 800번대라는 것은 판매 관리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날 말씀을 드렸어요. 네. 800번대가 바로 코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코드가 801번부터 899번까지 전부 다 판매 관리비 코드예요. 예, 판매 관리비 코드입니다. 그래서 800번대로 합니다. 이 말은 판매 관리비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 판매 관리비에도 급여, 상여금, 잡급, 이런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이런 게 있는데 저기로 한번 가볼까요? 제조로 가볼까요? 제조. 제조의 제조 원가 눌러보세요. 제조 원가에도 예, 여기 상여금, 네, 잡급,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네, 명칭이 똑같은 판매관리비하고 명칭, 계정 과목의 이름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통신비, 전력비, 세금과 공과금. 근데 코드가 전부 500번대입니다. 그래서 500번대의 이 비용들은 제조 경비라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들이에요.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 그러니까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처리할 때는 500번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제 회사를 만든 주식회사 3일 패션은 도소매업이니까 500번대로 비용 처리할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FAT 1급에서는 제조원가 코드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복리후생비 하는데 511번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손익계산서가 달라집니다. 왜냐? 복리후생비가 우리가 판매관리비로 들어가야 그게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에 나타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511번으로 했어요. 그러면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가 아닌 제조원가로 가 있는데 우리가 그 도소매업에서는 제조원가 데이터를 전혀 가져다 쓰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조원가로 처리를 해놨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빵꾸가 나는 거죠.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코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도급도 눌러보세요. 도급원가. 도급원가도 제조원가처럼 같은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방열비, 세금과 비율이 있습니다. 자, 도급 원가라는 것은 도급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는 회사에서 도급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600번대도 우리 도소매업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600번대 코드도 여러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원가, 분양 한번 눌러보십시오.
701번부터 799번까지 사실 쓰이는 건데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똑같이 급여, 상여금 다 있어요. 퇴직급여, 예, 복리후생비, 여비고통비 다 있습니다. 통신비, 전력비, 세금과 국가금. 근데 700번대 이것도 쓰지 않습니다. 왜? 분양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급이나 분양은 그 업종에서만 쓰는 코드다. 아, 제조는요? 제조업과 관련된 데서 써요. 제조업에서 씁니다.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이다 그러면 판매관리비만 쓰는 거예요. 판매관리비. 네, 그거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기타 눌러보시면은요. 기타에는 수익과 비용 함께 들어있는데 영업의 수익 900번대. 네, 900번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900번대 코드 중에 하나 수수료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 영업의 비용을 한번 눌러볼까요? 영업의 비용, 네, 영업의 비용 눌러보시면 900번대 중에 900번대가 영업의 수익도 900번대고 영업의 비용도 900번대입니다. 그래서 900번대 비용 중에 우리가 하나 앞에서 언급이 되었던 개정 과목이 뭐가 있냐면요. 수수료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었어요. 수수료 비용 한번 찾아볼까요? 수수료 비용. 네, 영업의 비용이. 왜 안 보이죠? 컨트롤 F. 수수료. 엔터. 없네. 진짜 없나 봐요. 음, 영업의 비용이 수수료 비용. 예, 안 만들어 놨군요. 이렇게 없는 것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없는 것은 이 회사 설정 개정 과목에다가 만들어 쓰면 됩니다. 네. FAT 1급에 영업의 비용의 수수료 비용 나올 수 있거든요. 수수료 비용. 자, 여러분, 영업의 비용의 수수료 비용 언제 우리가 그 이론 공부할 때 사용을 했을까요? 한 번 사용을 했는데. 예, 단기 매매증권 취득 때 비용. 그 수수료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었어요. 예, 영업의 비용. 그런데 이 수수료 비용이 어디에도 있냐면은 판매 관리비에도 있어요. 예, 판매 관리비로 한번 가볼까요? 예, 판매 관리비에서 컨트롤 F 해가지고 수수료 엔터 쳐. 예, 그러면 수수료 이게 여러분 컨트롤 F가 찾기 기능이에요. 컨트롤 F. 여러분 뭐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에서도 많은 텍스트가 들어있으면 거기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일정한 단어를 입력하고 엔터 치면 빨리 찾아주죠. 이와 같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거래처가 수백 개가 있다든가 그 중에서 거래처를 하나 찾으려면은 뭐 코드 순으로 쭉 있는데 그걸 찾으려면 힘들어요. 컨트롤 F 해가지고 빨리 찾죠. 네. 831번 수수료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831원 수수료 비용은 판매 관리비 수수료 비용인 거예요. 제조원가에도 수수료 비용이 있을 거예요. 제조 가가지고 제조원가 가가지고 컨트롤 F에서 수수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컨트롤 F 수수료. 예, 있죠. 531. 예. 그러니까 한글 명칭인 계정 과목 수수료 비용은 판매 관리비에도 있고 영업의 비용에도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원래 있는 겁니다. 예.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에도 있고 제조 경비에도 있고 도급 원가에도 있고 분양 원가에도 있어요. 그래서 잘 골라서 쓰시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계정가움 및 적요 등록 보는 방법 전체 그다음에 항목별로 보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요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136번 6페이지에 있는 수행과제 1, 2, 3을 우리가 하면서 수정하는 거라든가 또 적요를 추가로 입력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관리 항목 추가하는 거 여기까지 실습을 해본 것입니다. 자, 이제 137페이지 팁을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7조 아래에 팁을 보면은 빨강색 계정 과목은 컨트롤 F1을 누른 후에 수정할 수 있다.
개정 과목 관리 항목에 32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추가하면 전표 입력할 때 관리 항목을 입력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전표 입력 연습할 때 승용차 관리를 한번 해보는 연습 문제가 하나 나올 겁니다. 다음 전기 2월 작업. 전기 2월 작업. 자, 우리가 어제 회사를 등록할 때에 회계연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제6기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라는 것은 언제냐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여기를 전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2월 작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기의 자산부채 자본, 전기의 수익과 비용을 단기로 가져온다는 것이죠. 사실은 수익과 비용은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산, 부채, 자본은 꼭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수익과 비용을 또 왜 가져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에는요. 비교식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비교식.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기분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그 옆에다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같이 보여주는 거죠. 데이터가 없으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료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교식으로 손익계산서를 단기분을 만들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 작업인데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전기부터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2월 작업을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돼요. 전기 거 장부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기로 넘어와요. 2월 작업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기에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 안 했어요. 어제 이제 비로소 이 프로그램에다가 회사를 등록했고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입력해 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번 여기 읽어 보시겠습니다. 계속 사업자가 단기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자료가 프로그램에 없으므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등을 입력하여 단기에 필요한 전기 자료를 2월 받는 메뉴이다. 본 작업을 통하여 각 계정별로 전기 잔액을 2월 받을 수 있으며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개업을 한 사업자나 당기 이전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기 결산을 하고 마감 작업을 한 사업자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신규 사업자나 전기부터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입력할 일은 없다. 우리는 입력할 일이 있죠. 자,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입력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차감 계정 얘기를 했는데 108번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입력할 때는 꼭 109번으로 해야 돼요. 차감 계정. 네. 마찬가지로 받으러 온 110번에 대한 그 대손 충당금을 입력할 때는 반드시 111번으로 해야 합니다. 또 유형자산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할 때는 건물이 202번이니까 203번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해당 자산 계정 과목 바로 아래 코드를 선택해서 입력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39페이지에 보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인쇄 버전 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5기 것이 있습니다. 5기. 재무상태표는 어,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밑에 날짜는 언제부터 언제 기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년, 몇 월, 며칠 현재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상호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단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산이 지금 차변에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부채와 자본이 대변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입력하는 것은
계정 과목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글씨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으로 입력을 해 나갈 거고요. 이렇게 당좌자산, 유동자산 분류해서 또 자산합계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분류를 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는 계정 과목 이름을 다르게 해서 입력할 거예요. 자, 지난번 결산서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을 받을 때에는요, 이거의 계정 과목을 이대로 쓰지 않고 살짝 바꿉니다. 2월이라는 말로 바꿔요. 2월, 그러니까 미처분 대신에 2월로 바꿔가지고 2월 이익잉여금으로 2월을 받습니다. 예. 2월 이익잉여금의 정체는 뭐냐? 전기분 결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받는 계정 과목이에요. 금액은 똑같아요. 금액은 똑같아.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단기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오면은 이름을 바꿔서 넘어와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꾸어서 넘어옵니다. 음, 코드가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코드하고 2월 이익잉여금 코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단기로 넘어올 때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꾸어서 넘어와요. 나중에 여러분이 결산할 때, 이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이걸 코드를 바꿔주는 분계를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해줘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수동으로 해야 되니까 입력할 때 이걸 입력할 때는 이 이름으로 입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코드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회계 전체 메뉴로 가셔가지고 여기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 이와 같이 빈 양식이 이렇게 보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항목별로 이제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이 속에 해당되는 쪽으로 딱딱딱 집계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현금부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코드를 아직은 101번이 현금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한글로 입력하면 돼요. 코드에다가 현금, 엔터. 현금이 들어가는 계정 과목 4개가 딱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101번 맨 위에 있는 현금을 쓸 거니까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계정 과목 코드와 계정 과목이 입력됐죠. 또 한 번 엔터 치면은 현금 차변에 입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커서가 차변에 딱 가서 멈춥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월 받을 때 차변에다 받아요. 여러분 차기 2월, 전기 2월, 전기 2월이 차변에 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입력하겠습니다. 1280만 원을 빠르게 입력을 하는 방법은 이게 있어요. 12800까지는 한자씩 이렇게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한자씩 입력을 하지만 뒤에 000 이거는 어제 알려드렸죠. 플러스 우리 숫자 키패드에 더하기 표시 있죠? 플러스 그게 땡땡땡 이 동그라미 3개를 한꺼번에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커서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현금을 입력하면은요 알아서 당좌 자산에 들어가고 그것이 유동 자산이니까 유동 자산에도 들어가고 그것은 자산이니까 자산 총계에도 딱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당좌 자산도 102번이는 거 여러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두 글자만 입력하는 거예요. 당좌. 두 글자. 그러면 당좌가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 2개가 보여요. 엔터. 또 엔터 치면 차변에 멈춥니다. 38950 까지는 한 글자씩.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뒤에 동그라미 3개를 빠르게 해결하고 엔터. 보통예금 아직 코드 모르니까 보통 하고 엔터. 또 엔터 치고 41 626 플러스 엔터. 단기 매매증권 단기 두 글자 입력하고 엔터 치시고 아래 화살표 키로 내려와서
107번에서 엔터 엔터. 7하고 플러스 2번 엔터. 외상 매출금 외상하고 엔터 칩니다. 또 한 번 엔터 치시고 또 한 번 엔터 치죠. 8200 플러스 엔터 치면 820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 네. 네네. 지금 일단 외상 매출금을 먼저 입력하고, 예. 외상 매출금과 대손 충당금을 같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 같이 입력을 하는데 우선 외상 매출금 108번은 820만 원. 누가 봐도 820만 원 그냥 입력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처음 입력하시는 분들이 대손 충당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대손 충당금이 82,000원입니까? 811만 8천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러분, 대손 충당금은 82,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811만 8천원은 무슨 숫자일까요? 뺀 거죠? 대손 충당금을 뺀 거.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외상 매출금 잔액에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그 뺀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예, 장부 금액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장부 금액은 여기에 입력을 안 해요. 예, 입력하지 않고 외상 매출금 잔액과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검색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항상 다음 코드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9, 예, 109 바로 입력해야 돼요. 109를 입력했더니 커서가 대변으로 딱 갔죠. 이건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과 반대 방향에 갑니다. 예, 거기다가 82,000원을 입력하는 거. 그리고 엔터 치면 내려옵니다. 네, 받으러움도 같은 방식입니다. 받으러움의 잔액은 240만 원이니까 입력하시고. 대손 충당금을 입력할 때는 검색하지 마시고 111 이렇게 입력하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 코드로. 그리고 24,000원만 입력합니다. 장부 금액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입력하면 돼요. 상품. 10500 플러스 건물 50 플러스 플러스. 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하는 방법도 이건 검색이 아니고 202의 다음 코드를 그냥 쓰면 돼요. 203 125만 원. 그러면 여러분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옆에 있는 4,875만 원은 어떤 숫자일까요? 건물에 대한 장부 금액입니다. 이것도 장부 금액이에요. 예. 건물 잔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5천만 원입니다. 건물에 대한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4,875만 원입니다. 예, 재무상태표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차량 운반구 100만 원. 9 플러스 플러스 N. 비 2432 플러스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검색할 필요 없이 213 832 아니 160만 원이죠. 160만 원. 임차 보전금 2천만 원. 20 플러스 플러스 N. 예, 자산을 다 입력하고 나서 자산 총계가 맞는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외상매입금 44, 662 미지급금 50 플러스 플러스 자본금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입력이 됩니다. 50 플러스 플러스 이익 준비금 500만 원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꾸어서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다 입력하신 분은 자본 총계, 부채 총계가 책에 있는 총계하고 맞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다 입력하셨다면은 맨 밑에 차액은 없어야 됩니다. 차액이 제로가 나와야지. 차액이 있으면 뭔가가 2월을 잘못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이론하다가 실무 수행하니까 아주 여유가 많으시죠? 예. 이분은 그냥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그러는데, 예. 이거 그냥 뭐, 그냥 입력하면 되고요. 예.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시험에서는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전체를 입력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나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내느냐? 기본적으로 입력은 해 놓습니다. 근데 몇 개를 빼먹거나 몇 개를 틀린 숫자로 넣어요. 틀린 숫자. 그럼 밑에 차익이 발생했겠죠. 이거를 고쳐라 라고 문제를 해요. 그러면 쭉 보면서 시험지에 있는 제대로 된 것과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잘못된 걸 고치는 것을 문제로 내고 있어요. 네, 혹시 입력하면서 궁금하신 것 또 있었나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 풀이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굉장히 빠르게 입력 잘 하셨어요. 예. 제가 여러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을 못 하니까 뭐 제가 너무 빠르다 그러면 바로바로 얘기하시면 돼요. 예. 한 분이라도 낙오를 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나는 좀 입력이 느리니까 천천히 합시다. 그러면 천천히 해도 돼요. 시간은 충분해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은 충분히 편성이 돼 있어요. 예. 막 바삐 갈 이유는 없습니다. 천천히 해도 충분히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예. 차액이 마이너스가 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다. 예. 요걸 바로 잡으려면요.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를 각각 확인해서 어디에서 틀렸는가를 보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고쳐야 돼요. 자산 총계가 틀렸으면 자산에서 차이가 난 거. 부채 총계에서 차이가 나면 부채만 확인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예.
차익이 0 나와야 나중에 여러분이 이 회사 결산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본체는 문화연구 자본 105 소위 105 제가 화가인지 김치 하고 크기 입점이 품에 대한 기본 생각을 떼는 건데. 여기는 넣네, 여기는 여기가 되네. 음, 유동자산 같은 거 같은데. 음, 지금 보고 그걸 보내서 맞추고. 인사노동 그리고 여기 비율 나가기 여기는 친구 수업으로잖아요. 근데 우리 이 세계에서는 이 비윤 자산은 비율은 그냥 7, 8, 6, 8 거기에는 차이 비유동 자산이 거기에서 네, 건물부터 임차보증금까지만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기를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누구의 얘기는 아니 일단은 인공 네. 이렇게 이거는 그 부분이 이거는 부분이 네, 또 차이가 있는가요? 뭐 차이가 네, 잘 맞추셨습니다. 자, 교재 140페이지 정리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우리가 입력한 재고자산에서 146번 상품 1,050만 원이라고 입력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상품은 좀 사연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좀 체크하고 가겠는데 우리가 지금 입력한 재고자산의 상품 1,050만 원은 어디로 전달이 되느냐? 다음에 입력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면은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는
항목을 만나게 되는데 이 기말상품 재고액은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에는 이제 그 상품 매출 원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상품 매출 원가의 산출 과정이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요. 그 산출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 상품 매출 원가 공식이 뭐냐면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해가지고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입니다. 그 기말상품 재고액란에 자동 반영돼요. 예, 기말상품 재고액란에 요 재무상태표의 상품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예,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니까 기말상품 재고액이 만약에 틀렸더라.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고치는 게 아니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와서 고쳐야 돼요. 네, 그 사실을 잘 알아야 여러분이 이제 전기분 자료, 전기분의 자료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손익계산서에 가니까 기말상품 재고액이 차이가 나 있네? 거기서는 입력이 안 돼요. 왜 입력이 안 되지? 하고 당황하면 안 되고, 지금 이거를 기억하셔라 이거예요. 예.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있는 기말상품 재고액은 거기서 때려 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입력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에 있는 요 상품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고치려면 여기 와서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2월 이익잉여금 우리가 입력했죠. 5,029만 원. 이거는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표시된 거예요. 예,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2월 받을 때 이 명칭을 바꾸니까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서 대체를 시킨 것입니다. 음. 네. 차액은 제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 네. 요 두 가지가 여기서는 이제 중요합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팁을 보시면은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추가 등록하거나 수정한다. 이거 시험 볼 때 전체를 새로 입력하는 것은 문제 안 나오고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수정하는 것을 문제로 낸다 이겁니다. 여러분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예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자산의 차감 계정인 성격의 계정과목은 여러분이 검색하지 마시고 항상 아래 코드를 바로 입력하면 돼요. 검색하면 오히려 헷갈려요. 예. 그러니까 해당 자산 바로 다음 번호를 그냥 입력하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쉬는 시간 갖고요.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